7장부터는 어쨌든 적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7장 제목에 있는 이 코시 티오렘, 코시 정리를 잘 이해하는 게 이 7장의 목표고, 이 7장에서 우리가 배운 이 코시 정리를 또 8장에서 이거를 약간 응용해서 뭐 레지듀 포뮬라라든지 뭐 코시 포뮬라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해서 어널리틱 펑션의 뭐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적분 값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8장 9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실적분에서는 계산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0부터 무한대까지 뭐 x분의 sin x dx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얘는 적분값이 유한하다는 거를 증명하는 것도 뭐 그렇게 만만한 거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이제 증명을 할 수는 있었죠. 해석학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x분의 sin x는 뭐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이 잘 된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실적분에서는 알기가 뭐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코시 정리를 바탕으로 배우는 뭐 레지듀 포뮬라 이런 거를 이용을 하면은 적분 값을 뭐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려면 우선 이 코시 티오렘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코시 티오렘이 뭔지 잠깐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몇 가지 쉬운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고, 뭐 이런 곡선에 대해서 뭐 선적분 이런 거 잘 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넘어가고, 넘어가서 뭐 매개와 이런 거 향 정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뭐 이런 부등식도 우리가 되게 뭐 잘 쓰는 부등식이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적분 계산 실제로 하는 것들 뭐 다 알고 있고, 7.33 뭐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얘기를 이제 할 게 좀 있습니다. F가 코시 윅 티오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윅이라는 이게 붙은 이유는 좀 불필요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불필요한 가정이 좀 포함되어 있으면 좀 약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 있으면은 증명을 쉽게 할 수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가정이 나중에는 필요 없어집니다. 지금은 좀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는 가정인데, 그게 뭐냐면 F가 어널리틱인 거는 우리가 늘 가정하는 거니까 F는 어널리틱인데, 이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라는 거를 좀 불필요한 가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있으면은 우리가 정리를 쉽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 뭐 그림 정리를 이용하려고 이 불필요한 가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 코시 티오렘이 어쨌든 얘기하는 거는 이 패곡선 따라 적분하면 0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코시 티오렘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은 코시 티오렘이 얘기하는 것은 우선은 F가 어널리틱인 거는 늘 가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널리틱조차 아닌 애는 우리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어널리틱 펑션인 거를 늘 항상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코시 티오렘이 뭐 러프하게 대충 얘기하면은 어떤 패곡선 따라서 F를 적분해주면 0이 된다. 이런 류의 명제를 우리가 코시 정리라고 부릅니다. 뭐 이런 뭐 사실 코시 이름이 들어간 게 뭐 굉장히 많아서 뭐 코시 정리라고 하면은 뭐 엄청 많은 것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 뭐 이런 적분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이 코시 티오렘은 뭐 적당한 조건 하에서 뭐 적당한 뭐 도메인에도 어떤 우리 영역에도 약간의 뭐 조건들이 좀 더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런 조건들은 우리가 차차 만나볼 테니까, 뭐 그런 조건 하에서 어쨌든 코시 정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패곡선 따라 적분했을 때 0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패곡선 따라 적분해서 0이 된다는 게 뭐 그렇게 이상한 얘기는 아니었던 게, 1차원에서 생각을 해주면 사실 패곡선이라는 거는 이제 시점과 종점이 같은 거를 우리가 패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닫힌 곡선, 이렇게 처음과 끝이 만나는 거를 우리가
닫힌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닫힌 곡선을 이제 1차원으로 사실 생각하는 게 좀 억지 같긴 하지만 1차원에서 시점이랑 종점이랑 같은 거는 그냥 뭐 A, A라는 이런 뭐 닫힌 구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닫힌 구간에서 적분하면은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좀 일반화해서 얘기를 하는 게 코시 정리고, 이 닫힌 곡선을 따라서 적분해서 0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이제는 어떤 이런 닫힌 곡선을 따라서 적분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여기 뭐 이 빨간색 두 점에서 출발한 또 두 점을 잇는 곡선을 생각을 해주면 얘는 경로에 무관하게 됩니다. 적분값이 경로에 무관하다. 적분은 경로에 무관하다. 그래서 어떤 두 점을 잇는 곡선을 생각을 할 건데, 뭐 이렇게 가나 뭐 이렇게 뭐 구불구불하게 가나 어쨌든 도착만 잘 하면은 뭐 상관이 없다라는 게 이 코시 정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여서, 우리가 1차원에서는 뭐 A부터 A까지 적분해서 0이 되는 거를 뭐 증명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정의를 했었죠. 정의를 했었는데 2차원, 3차원으로 확장을 할 때는 이거를 패곡선 따라 적분해서 0이 된다 라는 걸로 해줄 수가 있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적분할 때는 경로에 무관하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시 윅 시오렘은 이 그린 정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증명을 했었고, 이제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라는 거를 이제 요거 빼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얘기 했었고, 네, 처음에 얘기하는 거는 이 직사각형에서 코시 시오렘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F가 당연히 어널리틱이고 어떤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인데, 얘가 어떤 렉탱글, 또 직사각형을 포함하는 어떤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인 함수를 가지고 왔을 때 얘는 뭐 당연히 인테리어까지도 포함하고, 보통 이게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하면은 딱 이 선만 얘기해서 항상 뭐 인테리어도 포함한다는 얘기도 같이 뭐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F라는 거는 이런 어떤 오픈 커넥티드인 영역에서 이 직사각형이랑 내부를 전부 다 포함하는 이런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일 때 요 직사각형 따라 적분하면 0이 된다. 네. 그래서 뭐 요거를 아까 이제 코시 윅 시오렘이랑 해서 비교해야 되는 점은, F에 대한 조건은 이제 훨씬 줄었죠. 이제 컨티뉴어스 파셜 데리버티브 갖는다라는 얘기 안 해도 되고, 대신에 약간 좀 부족한 점은 뭐 렉탱글일 때만 우선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요거를 우리가 차차 더 확장을 하겠지만 우선은 렉탱글에서 적분했을 때 0이 됩니다. 뭐 렉탱글도 당연히 패곡선이죠, 그렇죠? 한 바퀴 돌면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요 증명을 뭐 굉장히 길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증명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사실 이 복소 해석학, 뭐 복소 적분, 뭐 복소 함수론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정리의 증명이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은 이 정리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좀 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증명을 뭐 굳이 기억을 안 해도 뭐 연습 문제를 풀거나 뭐 아니면 뭐 임용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이 증명을 꼭 굳이 다 알고 있어야 되냐, 뭐 증명이 시험에 나오냐라고 하면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정리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이제 증명은 보통 잘 기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좀 뭐 여유가 되면은 이 정리의 증명을 어떻게 했는지도 좀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뭐 이런 거는 특히 되게 굉장한 아이디어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같이 여유가 되면은 기억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좀 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정리를 어떻게 좀 잘 활용하는지, 문제를 풀 때에도 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는 이 직사각형에서 코시 시오렘이 잘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뭐 굉장히
정리 증명이 길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내용은 요 7.40에 있는 것부터 다시 증명을 좀 몇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40에 나와 있는 내용은 F가 우선은 연속인데 어디에서 연속이냐면 어떤 도메인에서 연속인데 렉탱글을 포함하는 어떤 도메인에서 연속이고 내부에서까지 다 연속인 거를 가정하고 있고, 아까랑 이제 차이점을 본다면 이제 F가 어널리틱이기는 한데 아까는 이런 전체에서 다 어널리틱 했었죠. 다 어널리틱 했는데 여기에서 가정하고 있는 거는 F가 한 점 빼고 도메인에서 한 점 빼고 어널리틱 한 경우를 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점 뺀 거에 대해서는 뭐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한 점 빼고 어널리틱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사각형을 따라서 적분하면은 0이 된다. 그래서 요 어널리틱이 아닌 점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도 직사각형을 따라 적분하면 0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증명을 해보면 우선은 뭐 이런 도메인이 있을 거고, 여기에 뭐 차이점은 아까 티오렘 7.39에서는 전체 D에서 어널리틱 했어요. 여기에서는 한 점 빼고 한 점을 빼도 여전히 정리가 성립한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증명을 해보면 A가 어쨌든 D 안에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는 A가 여기 직사각형 바깥에 있는 거, A에 있는 점이긴 한데 직사각형 바깥에 있는 거, 또 하나는 직사각형 안에 있는 거. 또 얘를 생각을 해보면 어느 게 좀 더 쉬울까요? 당연히 요 직사각형 바깥에 있는 게 훨씬 이거는 뭐 증명을 할 필요가 없죠. 아까 티오렘 7.39에서 한 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왜냐하면 영역을 세로 잡으면 됩니다. 요 직사각형 바깥에 있을 때는 직사각형 밖에 요 A라는 점, 어널리틱이 아닌 점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뭐 여기 안에서 세로 그냥 요거 포함 안 하게끔 세로 영역을 도메인을 잘 잡아주면 되니까 얘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가 안 돼요. 뭐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냥 티오렘 7.39로 그냥 바로 뭐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문제는 직사각형 안에 요 어널리틱이 아닌 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 안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직사각형 안에 요 어널리틱이 아닌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조금 신기하게 그래서 A가 이 적분이 안 되는 점이 뭐 여기에 적당히 직사각형 안에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를 직사각형을 n 등분해요. n 제곱 등분을 해서 편의상 뭐 3개만 해보면 요 C를 n 제곱 등분을 해요. 해서 뭐 이제 각각을 C 뭐 JK라고 이름을 붙여요. 뭐 JK는 다 1부터 n까지, C11부터 CNN까지 뭐 이름을 붙이면 C11, C12, C13 이렇게 C21 행렬처럼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쪼갰을 때 뭐 그냥 티오렘 7.39 직사각형에서 코시 티오렘 증명할 때처럼 얘는 각각의 소 직사각형, 작은 직사각형에서 적분한 거 합친 거랑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향을 그려봐도, 이 방향을 그려봐도 전체에서는 반시계로 이렇게 도는 게 양의 방향일 거고, 각각의 직사각형에 대해서도 이렇게 향을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만나는 이 변 모서리에서는 전부 다 상쇄가 되니까
얘는 각각의 작은 직사각형에서 적분한 거랑 같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요 문제가 되는 게 요 A가 A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직사각형에서는 이제 그냥 theorem 7.39에 의해서 그냥 전부 다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얘가 사실은 전체에서 CJK를 쪼개서 계산을 한 건데 얘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 A가 들어가 있는 곳에서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A가 안 들어있는 곳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C22 같은 데서 생각하면 여기는 어널리틱이죠, 그렇죠? 여기 영역에서는 전체 다 어널리틱이니까 여기에서는 뭐 아까 theorem 7.39에서 보인 것처럼 뭐 이런 곳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전부 다 어널리틱이니까 아까 보인 theorem 뭐 7.39에 의해서 뭐 적분한 게 0입니다. C22에서 적분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A를 안 포함한 데서는 전부 다 0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A가 포함한 곳에서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요 기호가 약간 이렇게 A가 A를 포함하는 직사각형에서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그럼 이제 A를 포함하는 직사각형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는 알았고, 그러면은 A를 포함하는 직사각형에서 적분을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 라고 하면은 얘를 이제 부등식을 쓸 건데, 요거의 절대값은 뭐보다 작을 거냐면 이 함수 값의 뭐 ML 이니퀄리티라고 해서 얘는 이 함수의 최대값의 뭐 수프리멈에다가 곡선의 뭐 둘레를 곱하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F는 어쨌든 이 어널리틱 뭐 컨티뉴어스니까 어널리틱까지는 모르지만 컨티뉴어스인 거는 항상 가정을 했으니까 항상 최대값을 가져서 M으로 눌러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곡선의 길이는 이제 곡선 뭐 전체 직사각형의 둘레를 처음에 만약에 L이라고 했으면은 만약에 C의 둘레를 L이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자른 CJK의 둘레가 얼마가 될 거냐면 n분의 L이 되죠, 그렇죠? n등분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n분의 L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n분의 라지 ml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여기서 A를 포함하는 직사각형이 최대 몇 개까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개인가요? A를 포함하는 직사각형 딱 한 개인가요? 그렇죠. 얘가 이게 책에 보면 그냥 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4인지 혹시 A가 그냥 이런 곳에 내부에 있으면은 그냥 하나면 되는데, 그렇죠? 얘를 포함하는 직사각형 하나인데 아주 운이 안 좋아서 딱 이 교차점에 있으면은 4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요거 직사각형 하나짜리에서는 n분의 ml로 줄여줄 수가 있는데 뭐 최대 4개까지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n분의 4 ml보다 작고, 그러니까 뭐 n등분 했으니까 n을 뭐 충분히 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원하는 만큼 엡실론보다 작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내부에 어널리틱인 아닌 점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코시 티오렘이 여전히 성립하는 것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널리틱이 아닌 점이 하나 있어도 이렇게 잘 파내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 비슷합니다. 뭔가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를 주위로 작게 도려내서, 뭐 도려낼 때는 최대한 작게 도려내는 게 좋겠죠. 원래 있는 거는 좀 놔두고 좀 문제가 되는 거를 좀 작게 도려내면은 뭐 여전히 잘 된다. 뭐 이런 류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많이 해왔으니까 여기서도 비슷하게 문제가 생기는 점이 있으면은, 그래서 얘를 이렇게 n 제곱
적등분해서 직사각형을 나눈 이유도 이 A를 포함하는 곳이 좀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거 빼고 생각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시 시오렘을 직사각형에서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뭐 책에 있는 얘긴데, 네, 뭐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기 전에 티오렘 7.41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코시 티오렘을 직사각형에서 했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는 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원 뭐 디스크. 그 다음에 이제 임의로 제일 최종 단계가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 구멍이 없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직사각형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는 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의로 뭐 이렇게 생긴 곳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원에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요거 하기 전에 뭐 Fundamental Theorem of Integration이라고 해서 뭐 이게 좀 당연한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보면은 F는 도메인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뭐를 가정을 하는데, 뭘 가정하냐면 이런 디퍼런셜을 라지 F가 존재하는데 라지 F를 미분해서 뭐 스몰 F가 된대요. 그랬을 때 이 곡선을 따라 적분해주면 이거를 뭐 안티 데리바티브라고 뭐 부르기도 하고, 뭐 그냥 우리말은 그냥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정적분의 차이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 사실 우리가 해석학 같은 데서는 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죠. 뭐 고등학교 때도 뭐 배웠었던 내용이고, 뭐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 만약에 양 끝점이 같으면, 그러니까 C가 클로즈드면은 A랑 B가 같으니까 아니 A랑 B가 같은 게 아니라 ZA랑 ZB가 같으니까 그냥 곡선을 따라 적분하면 0이 된다. 얘도 어떻게 보면은 코시 정리기는 한데, 우선은 좀 이런 가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해서 우리가 해석학이나 미적분학에서 배웠었던 거랑의 차이가 뭐냐면 요거를 가정을 해야 돼요. 이런 라지 F가 잘 존재한다. 이제 해석학에서는 요거를 가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연속이면은 적분이 가능하니까, 적분이 가능하면 요런 라지 F가 잘 존재하니까 뭐 가정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해석학에서 그냥 뭐 실수에서의 해석학에서는 뭐 F가 연속이면 뭐 이렇게 쓴 뭐 아무 점이나 하나 뭐 이게 잘 존재해요. 그렇죠? 왜냐면 뭐 연속이면 적분 가능하니까, 뭐 적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 이런 거를 진짜로 적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좀 더 나아가서 뭐 연속인 것까지도 뭐 알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요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F의 존재성을 가정 안 해도 되는데, 복소 해석학에서는 얘도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8장 정도 가면은 이것도 필요 없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F가 연속이고 이제 이거를 가정을 해야 돼요. F 프라임이 F인 어떤 F가 존재한다. 이제 그러면 적분이 잘 된다. 그래서 뭐 책에도 요거랑 이제 실수에서 했었던 얘기랑 뭐 좀 비교하고 뭐 많은 얘기가 나와 있는데, 결국 핵심은 복소 해석학에서는 요 라지 F의 존재성을 좀 가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뭐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뭐 증명도 뭐 증명은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냐하면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F를 우리가 적분하고 싶은데 F가 뭐랑 같냐고 했냐면 이 라지 F 프라임이랑 같대요. 얘가 라지 F 프라임이고, 그럼 이제 매개화를 하면 되겠죠. Z를 뭐 ZT로 매개화를 하면은 DZ는 뭐 Z 프라임 T DT니까 적당히 매개화해서 A부터 B까지
매개화가 되어 있고 f 프라임 안에 zt 들어가 있고 dz가 z 프라임 t dt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딱 그 형태죠, 그렇죠? 그래서 f의 zt의 미분한 꼴이니까 여기서 양 끝점 계산해 주면 된다. 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항상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정을 해야만 했는데 사실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책에 예제에도 나와 있는데 fz는 z바 z바 이런 거 아마 뭐 얘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가 만약에 안티 데리바티브를 갖는다면 뭐 가질까? 만약에 fz가 z였으면 얘 안티 데리바티브 가질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당연히 2분의 z제곱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 당연히 뭐 미분 가능하고 그래서 f 프라임이 이렇게 스몰 f가 잘 됩니다. 근데 이렇게 z 바를 생각하면은 이런 라지 f가 존재하는가? 뭐 안티 데리바티브를 갖냐라고 물어본다라는 거는 어떤 뭐 라지 f가 잘 존재해서 뭐 미분 가능한 얘가 존재하는가? 좀 미분해서 z 바가 되는 거 존재할까 생각해 보면 웬만하면 안 할 것 같죠. 이렇게 바를 취하는 게 굉장히 뭐 좋은 거긴 하지만 미분해서 바가 되는 거를 찾기는 뭐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z 바 제곱 이런 거 뭐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면 만약에 갖는다라고 해보자. 갖는다라고 하면 z는 이 z 크기가 1인 이 원을 따라 적분하면은 0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 적분하면은 0이 돼야만 해요. 그렇죠? 아까 이거는 뭐 위에 있는 정리에 의해서 이런 안티 데리바티브를 잘 가지면은 적분했을 때 이런 클로즈드 커브 따라 적분하면은 0이 된다라 그랬으니까 적분하면 0이 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 적분을 한번 해보면 실제로 z는 1을 따라 z 바를 적분을 해보면 얘는 뭐 0에서 2파이까지 뭐 z를 2의 it로 매개화를 하면은 z 바는 2의 마이너스 it고 dz는 i 2의 i dt니까 i 2의 i t dt니까 없어져서 2파이 i가 돼요. 그래서 z 바는 안티 데리바티브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티 데리바티브를 잘 갖는 애들이면 뭐 코시 티오렘 뭐 이런 거를 뭐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 거 굳이 안 해도 그냥 어차피 안티 데리바티브를 갖는 되게 좋은 함수들이면 어차피 클로즈드 커브 따라 적분하면 0이 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z의 n승 같은 거는 뭐 당연히 다 뭐 연속이고 뭐 어널리틱이고 뭐 인타이어 펑션인 것까지 잘 알고 있고 안티 데리바티브를 잘 갖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조금 더 고민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z분의 1 같은 거는 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거 빼면은 이제 적분이 잘 된다. 그래서 이런 좋은 함수들에서는 뭐 코시 정리가 뭐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게 이 z바는 연속이긴 하지만 뭐 안티 데리바티브를 뭐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분으로 실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복소 함수론에서 약간 좀 잘 생각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아까 얘기했었던 질문을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복소 함수론 다 배우고
그냥 얘가 안티데리바티브를 갖는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f 프라임이 z 프라임이 되는 f가 존재하는가. 이제 요거를 생각하면은 이제 푸는 건 이제 이렇게 풀면은 되죠. 안티데리바티브를 갖는다라고 가정하면은 이런 뭐 클로즈드 커브 따라 적분해서 0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0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배우는 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들을 다 배우고 나서 9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배우고 나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마주치면은 이제 뭔가 적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렇게 뭔가 이거 미분에 대한 얘기니까 적분해서 이렇게 푸는 게 잘 안 떠오를 수도 있는데, 복소, 왜냐면 우리가 실수에서의 적분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었으니까, 뭐 리만 적분을 뭐 엄밀하게 정의하고 또 뭐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걔가 적분이 가능하냐 이런 것만 물어보지, 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 이런 데서 배우기는 하지만 이런 유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해석학에서는 잘 안 다뤘던 내용이어서 복소 함수론을 배울 때, 전범위를 배우고 나서 문제를 풀 때는 적분을 잘 이렇게 안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복소 함수론에서는 적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8장에서 뭐 코시 포뮬라 이런 거를 배우고 나면은 적분을 이용해서 어떤 뭐 어널리틱 펑션의 여러 가지 성질들을 뭐 훨씬 많이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 함수론에서는 적분이 좀 비중이 크니까 여러분들이 적분을 그냥 해석학이나 미적분학에서 생각했던 그냥 단순한 뭐 계산하는 거로만 생각하면은 조금 이제 괴리가 올 수도 있으니까, 복소 함수론에서는 그냥 적분이 좀 비중이 크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적분을 직접 해보면서 안티데리바티브를 갖지 않는다는 거 알 수가 있고, 뭐 근데 뭐 이거는 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해석학에서 했었던 거랑 뭐 비슷하게 이런 f가 잘 존재하면, 라지 f가 잘 존재하면은 뭐 적분값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아는데, 이 라지 f를 어떻게 찾냐, 이건 뭐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해석학에서랑 등장하는 문제랑 뭐 똑같은 얘기니까 뭐 라지 f를 찾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복소 적분에서 우리가 나중에 뭐 코시 포뮬라라든지, 네, 그리고 이거로 뭐 레지듀 포뮬라 같은 거를 배우고 나면은 이 라지 f를 안 찾아도 됩니다. 안 찾아도 적분값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실수에서랑은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죠. 실수에서는 어찌 됐든 라지 f를 찾아야만 적분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 뭐 근사값 찾는 거 말고, 뭐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근사값 찾는 거 말고 실제 적분값을 찾는 데 있어서 실적분에서는 어쨌든 라지 f를 좀 잘 찾아야만 했었는데, 복소 적분에서는 이런 정적분 값을 구할 때, 특별한 정적분 값을 구할 때 라지 f를 안 찾아도 되는 경우도 많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예로 들었던 뭐 이런 거, x분의 sin x dx 이런 거, 당연히 이거를 부정적분 찾는 거 뭐 쉽지 않죠. 뭐 거의 나타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미분에서 x분의 sin x가 되는 함수가 뭐냐 물어보면은 당연히 모르죠. 근데 또 뭐 적분값을 잘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지듀 포뮬라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은 적분값을 잘 계산할 수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코시 티오렘을 디스크에서 적분하는 거, 원 내부 포함한 요 디스크에서 적분, 네, 이 코시 티오렘을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증명이 그렇게 짧지는 않아서, 네. 뭐 이 정리가 얘기하는 거는 f가 여전히 어널리틱인데, 어떤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인데 요 클로즈드 디스크를 포함하는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렉탱글이랑 그 내부였는데 이제는 디스크까지 확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원의 둘레 따라 적분하면 0이 된다.
그래서 증명을 해보면 우리의 목표는 뭘 보여야 되냐면, 목표는 어떤 라지 F를 찾을 건데 연속이고 뭐 미분 가능하고, 뭐 미분 가능하다만 있으면 돼. 사실은 어널리틱인 것까지 할 수 있는데, 어널리틱인 어떤 F를 찾고 싶은데 어떤 어널리틱 F를 찾고 싶냐면 미분해서 FZ가 되는 거를 찾고 싶다. 언제? 여기 디스크 안에서. 그래서 요 라지 F를 우리가 잘 찾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에서는 이제 이렇게 증명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그래서 렉탱글에서 직사각형에서 코시 티오렘을 할 때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접근 방법이. 그때는 뭐 이런 라지 F 찾는 거 이런 거 아니고 되게 엘레멘터리하게 막 이거를 막 쪼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증명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 라지 F를 잘 찾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찾는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컨스트럭트 하는 게 우리의 목표겠죠, 그렇죠? 라지 F를 잘 잡아가지고 그 잘 잡은 F가 우리가 원하는 F가 된다, 라지 F가 된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해보면 이렇게 원이 있고, 어떤 얘가 뭐 중심이 Z0니까 임의의 점 하나 가지고 와요. 내부에 있는 점 하나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두 개의 직사각형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가는 거, 하나는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를 C1, 위에 있는 거를 C2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얘 좀 크게 그리면,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직사각형에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최대한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게 좋겠죠. Z1인데 이게 뭐 C1, 이게 C2가 됩니다. 이렇게 C2, C1, C2 이름을 잡고,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직사각형에서 적분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뭐 따라 적분하면 0이 되냐면 뭐 C1 마이너스 C2에서 적분해 주면은 0이 됩니다. 마이너스 C2는 이렇게 반대로 돈 거. 그러니까 이렇게 C1으로 이렇게 Z2원이면 Z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0이 되겠죠. 근데 이 한 바퀴 돌 때가 C1 갔다가 뭐 마이너스 C2를 해준 거니까 얘가 0이 되니까, 그리고 얘가 직사각형에서의 코시 티오렘을 이용을 하면은 C1에서 적분을 하나 C2에서 적분을 하나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직사각형에서의 코시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C1 따라 적분한 거나 C2 따라 적분한 거나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얘랑 얘를 이제 각각을 좀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로 계산을 해서, 왜냐면 매개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F라고 놔요. 왜냐면 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F라고 놔요. 라지 F로 놔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이 라지 F를 미분해서 우리가 원하는 F가 되는 애를 찾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이 스몰 f를 적분한 게 라지 F가 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직사각형 코시 티오렘을 이용을 하면은 마침 이 두 개의 경로 따라 적분한 게 같으니까 이 값을 라지 F로 놔요. 그래서 얘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얘는 이 점을 뭐 잠깐 Z1이라고 한다면 얘는 Z1에서 Z0에서 Z1까지 가는 거 적분 더하기 Z1에서 Z에서 Z1에서 Z까지 간 거 적분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얘는 얘를 X0 더하기 IY0라고 놓고 얘를 X 더하기 IY라고 놓으면 얘는 이 직선을 어떻게 매개화할 수가 있냐면
이 Z0에서 Z1 가는 직선은 어떻게 매개화가 되냐면 뭐 ZT는 T 더하기 I0가 되겠죠. T는 X0에서 X까지. 왜냐면 얘가 X 더하기 IY0니까. 그래서 이 직선을 이렇게 매개화할 수가 있죠. 요렇게 매개화하는 거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X0, Y0에서 X, Y0로 가는 요 직선을 매개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Y0는 고정이 되어 있고 X 쪽만 바뀌게. X가 X0에서 X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비슷하게 Z1에서 Z로 가는 거는 어떻게 매개화가 되냐면 여기서 여기니까 얘가 X, Y0에서 X, Y로 가니까 얘는 X 플러스 IT죠. T는 Y0에서 Y까지.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직선을 매개화한 거니까 직선을 이렇게 매개화하면은 우리가 저 F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F가 C1을 적분한 건데 C1이 아까 Z0에서 Z1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매개화를 이렇게 했으니까 X0에서 X까지 F의 T 더하기 IY0 DT가 되고 플러스 왜냐면 얘는 그 다음에 DZ는 DT고 얘는 DZ는 IDT니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Z1에서 Z까지 가는 거 이렇게 Y축이랑 나란한 요선분 따라 적분한 거는 Y0에서 Y까지 F의 X 더하기 IT인데 DZ가 IDT니까 IDT가 되겠죠. 비슷하게 C2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C2에 대해서도 얘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X0, Y0고 여기가 X, Y니까 여기는 X0, Y가 되겠죠. 그래서 C2에서 F를 적분한 건 이제 그냥 한번 써보면 얘는 Y0에서 Y까지 가니까 Y0에서 Y까지 F의 X0 더하기 IT인데 I가 붙을 거고 뒤에는 X0에서 X까지 F의 Y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T 더하기 IY DT가 됩니다. 네. 그래서 FZ를 두 개의 식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FZ가 이것도 FZ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얘도 FZ고 밑에 초록색으로 표시한 얘도 FZ예요.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얘를 뭐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면은 F를 우선은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면 1번식을 Y에 대해서 편미분 해보면 FZ가 다시 써보면 X0, X, FT다. 이거인데 Y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면 어차피 앞에 있는 거는 뭐 Y에 의존하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F를 Y로 편미분 해준 거는 이거 넣어주면 되니까 I 앞에 있고 F에 X 더하기 IY가 되니까 IFZ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X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면 F를 X로 편미분한 게 앞에 얘는 첫 번째 있는 거는 X에 무관하니까 없어질 거고 뒤에 것만 남겠죠. 그래서 X만 넣어주면 되니까 왜냐 X0는 어차피 넣어봐야 상수가 되니까 그래서 X로 편미분 해주면 F의 X 더하기 IY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fz가 됩니다. 얘네 두 개가 무슨 관계가 있냐면 fx는 마이너스 fy랑 같고 얘가 fz랑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코시리만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요즘 뭘 한 거냐면 f가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한다. 근데 그냥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해서 항상 어널리틱이 되는 건 아니었죠. 얘가 만약에 파셜 데리바티브들이 연속이면은 어널리틱이 되죠. 근데 이거의 파셜 데리바티브들이 전부 다 뭐 fz나 뭐 i 곱한 거, 뭐 상수배 한 거는 어차피 영향 안 주니까 어쨌든 파셜 데리바티브들이 전부 다 f인데 f가 뭐 어널리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연속이죠, 그렇죠? 코시리만 방정식 만족하고 이거의 파셜 데리바티브들인 fx랑 fy가 어널리틱이고 그러니까 뭐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f는 어널리틱이 됩니다. 어널리틱이 되니까 이제 f'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f'은 f를 x로 미분한 거니까 진짜로 그래서 f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f를 찾았어요. 어널리틱 f를 찾았어요. 그리고 z는 임의의 점으로 골랐으니까 이 원에 있는 임의의 점을 골랐으니까 아무 점이나 골라도 어널리틱하니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f를 찾았고 이제 요거 찾으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요 둘레따라 적분하면 0이 되는 거는 방금 한 거에 의해서 되니까 이렇게 디스크에서도 코시 정리를 증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직사각형에서 했었던 것보다 뭐 좀 짧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도 굉장히 이 뭐 아이디어를 잘 이용을 해야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했었던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렇게 원이 있었고 원의 중심이 있었고 아무 점이나 잡았을 때 얘가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아무 z나 원 안에 있는 아무 z나 잡아도 얘를 x축과 y축의 나란한 직선으로 이어줄 수가 있어요. 네. 그 점이 x축과 나란한 직선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에 있을 때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f를 그냥 요 직선 따라 적분한 걸로 놓으면은 될 것 같은데요. z0에서 z로 가는 거로 적분해주면은 얘가 x0 더하기 iy0고 얘가 x 더하기 iy0니까 쟤는 x0에서 x까지 f t 더하기 iy0의 dt니까 그냥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면은 f 더하기 iy0가 되고 얘를 해서 미분해주면 0이 되는데 네, 나란하면은 왠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은 f에 대해서 y로 미분하면은 0이 되고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은 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점을 하나 더 잡고 해야 나란하면은 좀 더 쉬울 텐데 네, 나란한 경우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나란한 경우는 왠지 이렇게 덜 가도 되니까 조금 더 네, 쉽게 증명이 될 텐데. 어쨌든 경로를 두 개를 잡아야 네, 뭔가 관계식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하나는 하나면은 이제 그런 거를 안 잡아도 그러니까 실이만 만들고 네, 나와야죠. 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요거로 잡으면은 얘가 어널리틱 한 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네, 이때는 그냥 직선에서 네, 요거는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냥 직사각형에서의 코시 티오렘을 안 쓰고 그냥 얘기가 잘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여기에서 잘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Z가 원 안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우리가 뭐 어널리틱인 거를 보였으니까 F가 이제 요 원 내부에서 이제 전부 다 어널리틱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임의의 점을 잡을 때 얘를 이제 중심에서부터 항상 X축과 Y축과 나란한 선분으로 뭐 둘 중에 하나든 아니면 둘 다를 이용해서든 얘로 가는 경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할 얘기는 뭐 요거 뒤에 네. 이제 임의의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 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 이제 요거를 얘기할 때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내용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데 원의 중심에서 이제 다른 점으로 갈 때 항상 축과 나란하게 얘를 이어줄 수가 있는데 임의의 어떤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는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여기에 Z0가 뭐 어디에 점 하나가 있고 여기에 뭐 Z가 있을 때 Z1이 있을 때 얘네 둘을 항상 이렇게 이런 좌표 평면에 있을 때 Z0에서 Z1으로 갈 때 얘를 항상 이런 식으로 이어줄 수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바로 있는 거는 안 되죠. 이렇게 나가려면 이렇게 이어주려면은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적당히 잘 이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 이거를 뭐지 폴리고날 라인으로 잘 엮어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증명이 필요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뭐 증명을 그냥 가정을 하고 그래서 요렇게 여러 개 이 X축과 Y축의 나란한 선분들로 이렇게 여러 개를 이어주면은 Z0와 Z1을 이렇게 축과 나란하게 여러 개의 선분을 이용해서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개의 폴리고날 라인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아이디어는 어쨌든 Z0랑 뭐 임의의 점 Z가 뭐 있을 때 뭐 이렇게 가는 게 C1이고 만약에 C2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보면은 직사각형들이 여러 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직사각형에서만 따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사실 직사각형이 여러 개로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 Z0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들은 이제 전부 다 그냥 앞에서 했었던 직사각형에서 코시 티오렘을 이용해서 처리해 줄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 직사각형에서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코시 티오렘을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으로 확장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두 점을 여러 개의 폴리고날 라인으로 이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잘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까지 우리가 잘 확장을 이 코시 시오렘을 잘 확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요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몇 가지 적분들을 좀 직접 계산을 해보는 건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아마 8장에 있는 내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계획서상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야 이제 뒤에 9장이나 8장에 있는 내용이 이제 훨씬 더 많아서 앞에 7장 전까지 해서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고 8장, 9장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까지 해서 7장 내용을 끝내고 다음 주에는 8장 내용을 좀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